깻목 세 번째, 깻목 발효 비료 섞어띠 온비 만드는 방법. 텃밭을 가꾸시는 도시 농부님들 깻목 비료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깻목으로 발효 비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섞어띠 온비 만들기는 다른 비료 만들기에 비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효과가 좋고 완전 발효로 냄새와 벌레가 없어 집 베란다 화분에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깻목 발효 비료는 2020년 11월 말경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말려서 남겨놓은 것인데요. 깻목 발효 비료 만드는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섞어띠 온비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2분 30초부터 나옵니다. 섞어띠 온비는 식물성 유기물이나 동물성 유기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데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 농산 부산물, 산과들의 나무, 밭의 흙, 음식물 찌꺼기, 축산물,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 등등의 깻목들, 유박과 쌀겨와 왕겨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켜서 만든 비료입니다. 여기에 골분이나 생선 찌꺼기, 자가제조 유산균이나 효모균 등을 첨가해서 재료에 따라 또 사용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각자의 용도와 사용 목적에 맞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효시킨다는 점에서는 퇴비 발효와 비슷한데요. 퇴비는 화학 비료에 더 가깝지만 섞어띠 온비는 사용 목적에 맞게 성분을 조정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섞어띠 온비는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미 생물로 발효를 시킬 수 있고 일반 발효 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기질소는 흙에 쌓여 있어 속효성으로 비교적 빨리 작물에 흡수되는데 반해 미생물에 쌓여있는 질소는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안정된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섞어띠 온비를 만들 때 재료는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를 혼합합니다. 산, 논, 밭, 화가 등등에서 나오는 재료를 섞는데요. 산흙과 부엽토, 논과 밭에서 나오는 쌀겨와 왕겨, 갯목과 콩찌꺼기, 생선이나 해조류, 골분 등등을 혼합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 만드는 섞어띠 온비와 텃밭 도시농부가 깻묵으로 만드는 섞어띠 온비는 만드는 방법과 과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아저씨가 깻묵으로 만들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만드는 시기. 깻묵 발효 비료를 만드는 시기는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11월에서 3월 사이가 적기예요. 그 이유는 모든 발효의 1단계는 누룩균에 의한 당화작용이 시작되고 누룩균에 의한 당화작용이 잘 되어야 발효가 성공하는데 온도가 높으면 누룩균이 활동하기도 전에 세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누룩균이 증식할 시간도 없이 부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균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번식을 잘하는 누룩균의 특성에 맞는 시기가 이때예요. 만드는 장소. 만드는 장소는 시멘트 바닥은 안 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텃밭 땅바닥이 좋은데 비나 눈이 와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저씨는 텃밭 모퉁이에 20cm 정도로 땅을 넓게 파서 가장자리에 쌓고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데요. 땅을 조금 파서 만드는 그 이유는 발효열을 잡아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인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나옵니다. 재료 준비. 기본 재료는 깻묵과 쌀겨, 미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산에서 채취한 미생물과 효모균 등도 넣어주라고들 하는데 미생물 대신 밭흙과 부엽토, 효모균 대신 막걸리 한 병 넣어주면 되고요. 쌀뜨물에 설탕 한 숟갈 넣어서 욕실 같은 곳에 3일 정도 두고 효모균을 숙성시켜서 물에 섞어서 뿌려줘도 돼요. 부적합한 재료.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골분이나 어분 다른 유박을 섞어주면 좋은데 텃밭에서 사용할 깻묵 발효 비료를 만들 때는 소량이기 때문에 재료에 수분이 많은 것들을 사용하면 안 돼요. 수분이 많은 재료를 사용하면 발효가 되기 전에 부패가 돼버려요. 그래서 콩비지나 생선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바나나 껍질 등 수분이 많은 과일 껍질 등을 넣으면 안 돼요. 농가에서 대량으로 만들 때는 괜찮아요. 아저씨는 깻묵 5포대 120kg 정도의 미강 2포대와 게껍질만 넣고 발효를 시켰는데요. 미강을 많이 넣는 이유는 한국 출란에도 사용하려고 인산질 성분을 많게 하고 방선균 번식에 좋은 키토산으로 게껍질 가루를 넣었답니다. 수분 함량 40%. 준비한 재료들을 잘 섞어서 물을 뿌리고 두었다가 다시 뿌려서 수분을 40% 정도로 맞춰주세요. 깨무기 건조하니까 한 번에
물려서는 잘 안 돼요. 잘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뒤집으면서 두세 번 뿌리면서 물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해야 돼요. 발효에서 습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산부엽토 아래에 설탕에 버무린 밥을 묻어놓고 발효균을 채취해서 물에 타서 섞어줬었는데요. 나중에는 바둑과 부엽토를 섞어주어도 되었고 세 번째 만들 때부터는 그런 것 안 섞어줘도 발효가 되었어요. 예전에 메주를 그냥 발효시켰듯이 쌀겨만 잘 혼합해 놓으면 발효는 시작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죠? 하하. 수분 40%는 손으로 쥐면 부서지지 않고 뭉치는 정도인데 물이 흐를 정도면 안 돼요. 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태를 수분 60%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손으로 꼭 쥐어서 만두 모양 기억하세요. 야적하는 방법. 재료를 혼합하고 수분을 맞췄으면 발효시키기 위해서 재료를 쌓아야 하는데요. 전문 농가에서 하는 방법은 텃밭에서 적을 양을 발효시킬 때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텃밭에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재료를 야적하고 발효가 시작되면 재료 속 온도가 최소 60도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텃밭에서 적을 양으로는 발효열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료는 최소 깻목 5포대 이상은 되어야 발효 비료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재료를 쌓을 곳은 20cm 깊이로 가로 1m, 세로 3m를 파고 바닥에 수분이 고이면 부패돼 버리니까 양파망에 부엽이나 왕겨 등을 넣고 바닥에 깔아준 후 그 위에 혼합된 재료를 50cm 높이 쌓는데 나중에 뒤집기 할 공간을 조금 남겨두세요. 이건 호기성 발효니까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 돼요. 보온 방법. 야적을 한 후에는 헌 이불 같은 것으로 위를 덮어서 보온해주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서 빗물을 막아주세요. 비닐을 속에 덮으면 증발된 수증기가 응결되어 떨어진 곳이 수분 과다로 부패되어 버립니다. 뒤집어주기. 재료를 쌓은 후 2일 정도 지나면 발효가 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60도가 넘어가면 10일에 한 번 뒤집어주세요. 온도는 70도 전후까지 올라가야 유해균들이 사멸되니 좋아요. 그러나 80도가 넘어가면 비료가 타버려서 효과가 떨어지니 건조하면 물을 뿌려주면서 뒤집어주세요. 그런데 깻목 발효 비료를 4번을 만들어 봤는데 양이 적어서인지 70도를 넘지는 않았어요. 적은 양을 만들 때 발효열을 올리고 잡아둬야 하니까 꼭 보온을 해주세요. 석겉대 온비를 만들 때 보통 3번 이상 뒤집어주라는데요. 뒤집는 목적은 발효열을 식혀서 비료가 타는 것을 방지하고 공기를 공급해주며 고르게 발효시키려는 것인데요. 텃밭에서 적은 양의 깻목 발효 비료를 만들 때는 한 번만 뒤집어주세요. 자주 뒤집으니까 발효열이 식어버리고 부패가 진행돼 버렸습니다. 또 뒤집기를 하다 보면 주변 흙에도 미생물들이 번져서 균사가 피고 푸석해지는데요. 이런 흙도 섞어주세요. 발효가 진행될 때는 처음에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점점 진한 간장 익는 냄새로 바뀌면서 싫어하는 주위 분들도 있어요. 20일 정도 되면 발효 온도가 떨어져 식고 표면에 꽉 차있던 하얀 균사체도 점점 사라지는데 이때 비료를 뒤집어서 잘 섞어주고 다시 덮어 놓으세요. 이때 유산균이나 효모균이 있으면 뿌려주면 좋아요. 석겉대 온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때 아미노산 합성 작용과 그 다음으로 하얀 효모균이 형성되어 건조시키면 반백색의 발효 비료가 완성되는데 텃밭 깻목 발효에서는 이렇게 바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덮어놓고 50일경에 열어보면 바깥쪽 땅바닥에는 벌레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딱딱하고 마디진 징그러운 벌레가 항상 생기는데 바깥쪽은 완전 발효가 안 되고 일부 부패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달이 지나면 바깥쪽은 걷어내고 안쪽 비료를 적당히 펴서 포실포실할 정도로 말려서 다시 덮어서 보관하세요. 바깥쪽 걷어낸 비료는 불완전 발효된 것인데 봄에 사용하시면 돼요. 보관한 비료는 다음해 5월에 효모균을 물에 타서 뿌려놓고 따뜻하게 덮어 놓으시면 효모균들이 번성하면서 하얗게 변하고 어디서 오는지 분뱅이들도 엄청 생깁니다. 이 깻목 발효 비료는 집 베란다와 거실에 심은 난초와 화초 채소에 사용하려고 만듭니다. 완전 발효로 냄새는 없고 비료 효과는 좋습니다. 물론 텃밭에서도 사용하고요. 불완전 발효 비료는 주로 모종 심기하는 작물에 사용합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쉽지는 않으시죠? 우리 아저씨도 4번 만들었다가 2번만 성공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